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직업방송 여성 제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의 송상은입니다. 워킹맘은 삼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아이 맡길 때 시부모님 눈치, 그리고 떨어지기 싫어하는 아이들 눈치, 칼퇴근할 때는 직장 동료들 눈치까지 우리 일하는 여성들은 이렇게 눈치를 봐가면서 삼치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안타깝고 슬프고도 또 냉혹한 현실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힘겹게 일하고 계시는 직장맘들 혹은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일터에 잠시 벗어나 있는 분들께서 혹시 재취업을 원하신다면 가장 필요한 정보 또 필요한 노력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슈퍼맘 리턴즈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1부 재취업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직업을 소개해 주실 전문가죠. 취업 컨설턴트 이윤정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이윤정입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으신데 어디서부터 뭐부터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하고 고민을 되시는 슈퍼맘들 많으시죠? 그런 고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좋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윤정 선생님과 함께 재취업 프로젝트를 함께 맡아주실 캐스터 조용주 씨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꿀 정보 드리는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월요일 첫 방송이 어제 같은데 벌써 금요일이네요. 한 주의 마무리도 슈퍼맘 리턴즈와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네, 자, 꿀정보 전문가까지 이렇게 함께 모였으니까 든든한데요. 자, 윤정 선생님,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선생님 찾아뵙고 재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그런 문의들 해 오셨잖아요. 네. 먼저 갖춰야 될 그런 조건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꼽아주시죠. 재취업을 성공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들이 사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재취업 관련된 상담을 하다 보면 경력 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많은 구직자분들이 대부분 저한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못해요. 네. 해본 적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재취업을 하세요. 하고 싶은데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구직자분들은 아직 본인이 준비가 덜 되어 있다. 앞으로 갖춰야 될 게 많다.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자격증이라든가 이력서, 자기소개서 같은 구직 서류를 준비하는 데 굉장히 치중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먼저 갖춰야 될 것이 자신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충분히 본인이 자질과 역량을 갖고 있고 잠재 능력이 있는데도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그게 가장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을 보충하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선생님이 자신감은 과연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를 되돌아보는 걸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그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력이 단절되신 특히 우리 경력 단절 여성들은 본인이 경력이 단절되기 이전에 했던 그런 과거의 경력들은 전부 없었던 걸로 그냥 치부해 버리거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이렇게 평가절하 하기 때문에 더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과거 했던 조금 오래전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아주 작은 것들부터 성과를 거뒀던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일, 뭐 내가 스스로 성취감을 좀 느꼈던 일 이런 것들을 좀 떠올려 보시면서 이걸 통해서 나만의 강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 나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직장 생활에만 너무 한정하지 마시고요. 종교 활동이라든지 봉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주부님들 많이 활동하시는 그 부녀회 아니면 네네. 학부모 모임 이런 조직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활동들까지 같이 좀 검토를 해보시다 보면 내가 가진 강점들을 찾으시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사례를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 초반 정도 나이가 되셨는데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셨어요. 오, 그리고 네. 아이도 곧바로 출산을 하셔서 정말 이력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 뭐
땡땡 여자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는 정말 한 줄도 쓸 게 없는 상태에서 오셔서 자신감 굉장히 낮은 네. 상태로 오셨거든요. 예, 예. 사무직종의 일을 하고는 싶어 하시는데 과연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정말 가장 심각하게 가지고 오셨던 분이에요. 네. 저도 사실 이력서를 보고 조금 어렵다고 느꼈겠죠. 너무 네. 아무것도 이렇게 네. 도출해낼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네.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몇 차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생활, 육아나 가사 외에 꾸준히 오래 하셨던 게 종교 활동을 좀 오래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뭐 특정 종교를 얘기하는 건 좀 네네. 그렇지만 네. 종교 활동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성실하다는 것도 그 활동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또 이렇게 아이들을 종교 그 단체 내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이런 일을 하시다 보니까 네. 돌발 상황에 대한 어떤 상황 판단이라든가 또 자격증은 필요가 없지만 아이들한테 학습할 수 있는 교재 같은 걸 만드시면서 컴퓨터로 간단한 문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실 줄 알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컴퓨터에 관련된 조금 더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이렇게 컨설팅을 해가지고 본인이 일단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많은 경험을 했었다. 네네. 그리고 비록 종교라는 영역에서 하신 거긴 하지만 한 활동의 내용은 뭐 일반 사무 직종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다양하게 경험하셨다는 걸 제가 좀 부각을 시켜드려서 학교 쪽에 초등학교 네. 행정실에 네.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네. 그리고 일단은 아이를 큰 문제 없이 고등학생까지 키웠다는 것 자체도 정말 대단한 대단하죠. 업적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 데서 어떻게든 이제 자신감을 찾아서 직업을 찾아 나선다면 훨씬 더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 좀 참고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해 주실 직업은 어떤 건가요?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직업은 아마 우리 진행자분께서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학습을 할 때 요즘은 그 교실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로 나가서 체험학습 활동을 하는 많이 경우가 하죠.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럴 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네. 직접 데리고 가셨을 때 네. 그 체험학습 활동 현장에서 만나실 수 있는 문화체험학습 지도사라는 직업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주 많이 관심이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영주 씨는 들어보셨어요? 문화체험 학습 지도사라는 말은 안 들어봤는데요. 네네. 제가 경험에 비춰보자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경험을 한 적이 있는 선생님. 네. 주중에 조카들을 데리고 갑자기 제가 창경궁에 간 일이 있는데 거기서 개량 한복을 입으신 어떤 분들이 입장권을 끊을 때부터 무료로 네. 체험학습 지도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었는데 혹시 그분들인가요? 네. 아마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 네. 맞으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문화체험학습 지도사분들이 그런 네. 역사, 그러니까 고궁 같은 네. 역사 관련된 시설이나 아니면 박물관이라든가 아. 뭐 그 외에도 요즘은 뭐 생태체험 같은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데서 근무하시면서 활동 온 아이들한테 뭐 지식에 관한 지식 전달도 해주시고 아니면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관리도 해주시는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 맞습니다. 네. 아마 만나보신 분이 맞을 것 같다 네. 생각이 드네요. 영주 씨 네. 기쁘세요? 맞으니까? 괜히 반가운데요. 네. 네. 이게 주부가 아니니까 네. 굉장히 어쨌든 이 직업에 대해서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영주 씨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사실 어딜 가도 이런 선생님들은 다 계시는 것 같아요. 요즘 특히 학교뿐만 아니라 뭐 그렇게 숲이나 박물관, 미술관 같은 데 많이 다니거든요, 네. 아이들이. 그런데 항상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걸 총칭해서 오늘 말씀하신 이 문화체험학습 지도사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네. 네. 문화체험학습 지도사는 좀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방금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학생들이 체험학습 활동을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지도해주고 현장에서 진행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네네. 근데 요즘 그 현장학습이라는 게 역사나 문화나 생태 그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각 분야에서 일하는 그 지도사들을 좀 통칭해서 부르는 명칭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은 현장학습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네. 또 아이들이 학습 효과를 거두어서 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 답사를 비롯해서 이 체험학습이 진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점검이라든가 준비하는 활동들을 하시게 되고요.
또 현장에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설명해주고 안내해주는 지식 전달의 역할도 하셔야 되고 네. 또 이제 학생들이 야외에 나오면 아무래도 좀 들뜨잖아요. 네. 들뜨고 좀 이렇게 통제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안전 관리를 비롯해서 기본적인 학생 관리까지 하시게 네. 되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됩니다. 어쨌든 곳곳에서 이런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직업이 요즘 각광을 또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직업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요즘에는 책상 앞에 앉아서 그냥 교과서를 보면서 이론으로 머리로만 공부하는 것보다 현장에 나가서 생생한 경험을 해보고 직접 몸으로 눈으로 부딪혀 보면서 이 오감을 충족시키면서 하는 학습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주 5일제 근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점차 잡아가고 있고 네네. 또 학교에서도 이런 체험학습이나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자유휴업일 제도나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라는 공간 안에 얽매이지 않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현장에서 일하시는 문화체험학습 지도사도 점차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저의 입장에서도 항상 주말 되면 어디 갈 때 좋은 선생님 만나서 우리 아이한테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거든요. 근데 네. 반면에 또 주변에 제 친구들 보면 자기가 또 직접 이렇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항상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예, 문화체험학습 지도사는 뭐 어떤 적절한 그런 자격 요건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뭐 어떤 사람한테 적합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문화체험학습 지도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을 지도해주는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네. 뭐 교사하고 선생님과 좀 비슷한 역할을 하시게 되시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주거나 뭔가 설명해 주는 이런 활동들을 좀 평소에 좋아하시는 분 아니면 평소에 이런 역사나 문화, 생태, 자연 이런 것 쪽에 관심도 많고 또 우리 진행자분 말씀하신 대로 평소 내 아이한테 이런 걸 좀 지도해 주고 싶다 이런 네. 마음 때문에 평소에 꾸준히 공부를 해오신 그런 분들한테도 적합하고요. 또 아무래도 이렇게 실내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걸 선호하고 좀 활동적이고 좀 이렇게 에너지가 있는 이런 네. 분들한테도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특성은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정확한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려면 네. 본인도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새로운 거 배우는 걸 좋아하시는 이런 분들이라면 아주 잘 맞는 직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좀 잘 근데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네네. 아무리 그 활동력이 넘치고 공부를 좋아한다고 해도 선생님 아무래도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끌어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저부터 조카들을 데리고 놀기 쉽지가 않은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 소양이나 마인드 같은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아주 캐스터분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네. 문화체험학습 지도사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유치원생에서 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유치원생, 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니까 그 아이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네. 이런 능력이라든가 또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네. 언제나 이렇게 돌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수 있기 때문에 대처 능력. 그렇죠. 위기에 대한 어떤 대처 능력, 네. 그다음에 상황을 빨리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도 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학습을 직접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교육할 수 있는 능력도 당연히 네.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게 뭐 아시겠지만 그 학생들을 만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체험학습에 데리고 오신 직접 학교 교사분들이나 네네. 학부모분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보시면 아, 너무 필요한 게 많다. 네. 나는 엄두가 안 난다.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능력들을 고루 갖춘 분은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엄마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우리 슈퍼맘께서 네. 가장 적합한 역량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대신 좀 공부하는 엄마야겠죠? 네, 그렇죠. 그냥 엄마는 아니고. 네. 네, 문화체험학습 지도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할지 좀 알려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좀 뭐 자격증 같은 것도 좀 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나 네.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네. 것은 아니고요. 문화체험학습 지도사는 이제 자격증을 좀 갖고 계시면 좋은데 네. 이게 국가 자격증으로 아직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간 기관에서 이런 관련된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네. 그 과정을 마치게 되면 이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활동하시는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주로 체험학습 강사라든지 생태체험 지도사, 전통문화체험 지도사, 학습 지도사 이런 명칭으로 지금 민간 자격증들이 대부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요 자격증들을 획득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선생님? 그게 이제 국가 자격증이 아니다 보니까 네. 기관에 따라 운영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한데요. 그래요? 일단 해당 자격을 그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좀 검색을 해 보셔서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하고 그다음에 그 기관에서 규정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시험을 본다거나 아니면 현장 실습, 현장 이수를 어느 정도 몇 시간 이상 해야 된다거나 이런 기준들을 충족하시게 되면 자격증을 네.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관으로는 뭐 한국체험학습강사협회 아니면 각 대학에 있는 평생교육원에 주로 이런 강의들이 많이 있고요. 네. 또 우리 여성분들이 접근하기에 좋은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여성능력개발원에 관련되어 있는 강좌가 열려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게 1년에 연중 내내 운영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수시로 개강이 되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좀 꾸준히 검색을 해보셔야 되고 네. 교육 기간이나 비용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주체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데 네. 대체로는 짧게는 3개월, 길면 한 6개월 정도 내로 운영이 되고 이론 교육과 함께 이제 실무 교육까지 같이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뭐 실무 교육을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사실은 이 실무 쪽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또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 주는 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무 교육에서 이런 걸 좀 배우는 건가요? 실무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게 그냥 서류 업무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현장에 나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네. 이런 실제 체험들을 교육해 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해당 분야에 일단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이론 수업으로 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실무 능력을 위해서는 직접 현장에 사전 답사 나가는 과정부터 같이 체험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 답사도 한번 미리 해보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직접 교육을 진행하는 것 같이 뭐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지도하는 그런 체험들도 하게 해볼 수 되고 있고. 뭐 이런 그 이미 활동하고 계신 선배 지도사분들의 경험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양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격증도 따고 실무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기관으로 진출하게 되는지 그 진출 분야가 궁금한데요, 선생님. 아무래도 문화체험학습 지도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일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은 이런 거 체험학습에 관련된 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기관에서도 많이 일하시게 되고요. 네. 또 요즘은 체험학습 전문 업체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 업체나 협회 혹은 뭐 교육청이나 아니면 지금 뭐 그 고공 같은 곳은 네네. 그곳에서 직접 채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기관들에 주로 취업을 하시게 되고 요 채용 기간 같은 경우도 일정하게 뭐 시즌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네. 필요에 따라 채용 공고가 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자주 도움이 들어가서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자주 검색을 해보시고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때는 지금 다양한 분야가 있다고 말씀을 네네. 드렸지만 만약에 내가 문화체험 지도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분야를 결정하시게 되잖아요. 뭐 그렇죠. 역사면 역사, 네. 생태면 생태 이렇게 결정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쪽 관련된 협회라든가 이런 곳들을 통해서 정보 수집을 좀 더 집중적으로 네.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쪽 분야도요, 굉장히 그 입소문이 많이 난 선생님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선생님들 또 프리로 뛰면서 그렇죠. 웬만한 직장인보다 더 많은 고수익을 짭짤한 그런 수입을 거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이 문화체험 학습 지도사로 일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문화체험 지역 학습 지도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월급이 정해진 그런 직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실 네. 평균에서 보수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대체로 이제 처음 시작하시게 되면
뭐 60 내지 70 적으면 그 정도부터 시작을 하게는 되는데 이게 뭐 하는 만큼 번다. 뭐 흔히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일주일에 몇 회를 현장에 나가느냐, 얼마의 시간을 투자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내가 역량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등화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단순히 급여가 얼마냐에 집중해서 보시기보다 특히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이 육아를 함께 하고 계신 경우는 풀타임으로 일을 하시기보다는 이제 시간도 파트타임을 선호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 시간과 대비해 봤을 때의 어떤 급여를 가늠해 보신다면 크게 이렇게 좀 더 판단하시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능력에 따라서 이 수입이 정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직업일 수도 있어요. 큰 부담 없이 남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좋은 직업이라고 와닿는데요. 선생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이 문화체험 학습지도사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제가 봤을 때는 문화체험학습 지도사는 앞으로 꽤 전망이 밝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성세대라고 부르는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항상 주입식 암기식 교육을 받고 늘 이렇게 달달 외우는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창의력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창의력을 키워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오감 체험이나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부딪히는 학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더 확대되리라고 기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도 앞으로 전망이 꽤 밝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꽤 밝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요즘 정말 뭐 나라에서도 약간 권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냥 학교 안에서만 있지 말고 밖으로 많이 나가라, 많이 체험하라 이런 거를 여기저기서 권유하고 또 권장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유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진지하게 직업으로서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직업에 장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 직업의 장점은 이제 몇 가지 짚어드릴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다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체험학습 지도사는 아이들의 학습이나 현장 활동을 지도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본인도 꾸준히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언급한 것처럼 교사나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느끼는 만족감이나 자부심이 굉장히 크신 편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 경력단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을 처음에 하려고 나왔을 때 이전에 내가 어떤 일을 했었느냐, 어떤 전공을 했느냐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아주 뭐 단순 노무 쪽으로 이렇게 직업을 추천받게 되시는 일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좀 상처받고 좌절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 직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걱정 없이 해소될 수 있는, 오히려 내가 더 만족감이나 자긍심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야근이 없습니다. 대체의 경우 아이들이 학습하는 활동 시간대가 너무 늦은 시간에 오기보다 근데 그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가 있고 아이들이 깨어있는 시간에 해야 그렇죠. 되니까. 초과 근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정해진 그 시간 안에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쯤 되니까 사례가 하나 더 궁금한데요, 선생님. 실제로 지금 현직에서 문화체험 학습지도사로 계신 분이 있으시죠? 어떻다고 하시던가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예전에는 학원 강사 있죠. 아이들 학습, 소위 말하는 국영수 이런 과목 학습 지도를 쭉 하시다가 이제 좀 아이 육아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그 학습 학원들은 야간에 많이 수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병행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경력 단절 기간을 좀 가진 후에 이쪽 분야로 관심을 가지고 재취업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전에 경력이 학원 강사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의 어떤 갖춰 있는 역량이나 이런 걸 경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좋은 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은 교육을 하긴 하지만 그야말로 성적을 위한, 입시를 위한 교육만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아이들의 어떤 감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다 보니까 즐기면서 하시군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신 편이세요. 또 다른 분 같은 경우는 비슷한데 문화체험학습 지도사로 일을 하다가 그냥 일을 하는데 그친 게 아니라 본인이 체험학습 전문 기업을 아예 창업을 하신 케이스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그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여성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창업을 하셨기 때문에 네.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도 임대를 받으시고요. 또 괜찮겠네요. 그다음에 네. 이제 대부분 처음 창업하실 때 엄두가 안 나는 부분이 이런 경영에 관한 어떤 마인드나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있으신데 네. 그런 것들도 일정 부분 컨설팅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사례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업적으로 봐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여러분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우리 미혼 여성인 영주 씨도 지금 네. 탐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열심히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윤정 선생님과 함께 오늘은 문화체험 학습 지도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캐스터 조영주 씨가 준비한 코너죠. 여성을 우대하는 채용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재취업 프로젝트 속 작은 코너 여성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소개해드립니다. 제1법무사무소에서 사무소 전반 업무를 책임질 법무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임금 조건은 월 120만 원 이상,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고요. 접수는 2015년 2월 4일까지입니다. 문서 작성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가지신 분은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방문이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하신 뒤 서류 전형과 면접 과정을 거쳐서 합격하신 분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근무하시게 됩니다. 한국 걸스카우트에서 경북연맹에서 청소년 단체 관련 업무를 총괄할 청소년 지도사를 모집합니다. 임금 조건은 월 200만 원 이상, 경력은 무관하고요. 대졸 이상 분들이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수는 2014년 12월 18일까지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네요. 입사 원하시는 분들은요, 방문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입사 지원서 접수하시면 되고요. 서류 전형과 면접 과정을 거쳐서 합격하신 분은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근무하시게 됩니다. 주식회사 비나코그린에서 제품의 입출고 정리와 기타 사무 업무를 담당할 생산관리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임금 조건은 월 140만 원 이상, 경력이나 학력은 무관하고요.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문서 작성과 스프레드시트 관련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분은 우대받으실 수 있고요. 입사 원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방문이나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해주세요. 서류 전형과 면접 과정을 거쳐서 합격하신 분은요,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근무하시게 됩니다. 네, 이상 워크넷 여성우대 채용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요, www.work.go.kr을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조용주 씨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조용주 캐스터가 전해드린 채용 정보를 위해서 보다 많은 분들께서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 많은 여성들이 재취업 문이 활짝 열리길 바라는 마음 가득 담고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